창작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은 왜 비슷한 느낌이 날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번 영상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리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전에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진행했던 테크닉 오디션 기억나시나요? 저는 사실 그거 보자마자 한국무용 무용수님들 너무 불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한국무용 테크닉 동작은 자반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선자라고 해서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나온 적이 있긴 한데요.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글을 보니까 요즘에는 그 동작을 여자 무용수들도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기준에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무용으로 박사 수료까지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스테이지 파이터를 안 봐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만약에 무용을 전공하는 중3 정도의 학생이 선생님, 한국 무용 테크닉 동작은 어떤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3개 정도 말해봐. 라고요. 돌아온 친구의 답변은 너무 웃기게도 답안 말고 생각나는 게 없어 였어요. 그래서 그때 테크닉 오디션이 공개됐을 때 한국무용 무용수님들이 장난으로 나는 동살풀이 장단을 쓸 거야, 겉머리 장단을 할 거야, 좌우세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딱히 생각나는 테크닉이 없으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오글거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동살풀이 장단은 덩덩 덩덩 딱딱 더더덩 더더덩 덩덩 딱딱 이게 기본 장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국거리 장단 있죠.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이런 것처럼 그냥 순서를 배울 때 하나의 구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통 작품을 배울 때 국거리를 나갔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저희 몇 분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제 잦은 머리만 남았어 하는 것처럼 이제 동살풀이 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게 테크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하니까 저는 너무 오글거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좌우세 같은 경우에는 무용을 처음 배우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호흡으로 얼려주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어른다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좌우세를 할 때 옆에서 시저를 띄고 막 발레와 현대의 현란한 테크닉을 보여준다? 안 보여요, 이 동작이. 그래서 저는 한국무용 하시는 분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무용 테크닉 동작 이런 거는 개인적이지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분들이 그러면 한국무용 테크닉이 없으니까 한국무용은 배우기 쉽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네니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수준 정도로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고요. 대신에 한국 무용의 깊은 호흡과 맛을 내는 거는 금방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니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테크닉은 그렇다 치고 왜 한국 무용 창작은 현대 무용과 결이 비슷할까요? 이거는 사실 정해진 답은 없는데 저는 사랑받고 싶어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한국 무용의 깊은 호흡도 너무 매력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볼 때에는 한국 무용이 아닌 현대 무용과 발레의 현란한 테크닉에 시선을 항상 뺏기거든요, 한국 무용이. 댄싱 라인 때도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학교의 무용과 면접은 이게 질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댄싱 라인에서 한국 무용은 발레와 현대만큼 사랑받지 못하는데 한국 무용이 조금 더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게 면접 질문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은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무용과 발레에서 쓰이는 테크닉이 변형이 되면서 뭔가 아크로바틱 느낌도 나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한국무용 창작이 정해진 경계선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창작입니다.
이 동작을 넣었을 때는 창작이 아니에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무용계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거예요. 저게 한국무용 창작이 무슨 한국무용이냐 라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전통과 창작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진짜 창작만 남았다가는 우리나라의 뿌리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한국무용이라는 그 문화의 뿌리가. 하지만 전통의 매력을 느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있지만 전통의 매력을 잘 못 느끼시다가 한국무용 창작을 보고서는 매력을 또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개가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무용 창작 안무는 마음대로 하나요? 라는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의 기준은 전통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창작은 제멋대로 합니다. 이런 상황인가요? 라는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참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안무가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경계가 없다 보니까 안무자가 나는 그래도 전통호흡을 최대한 살려보겠어 라면 살 수도 있고요. 한국무용 창작은 경계가 없으니 최대한 많은 걸 보여주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뭐라고 딱 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사실 안무자와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어떤 선생님이 창작 안무를 정말 잘하시는데 정말 현대무용틱하게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수업을 이제 현대무용 친구들이 들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했던 말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현대무용 하는 애들에게 너무 유리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선생님의 동작들을 봤을 때 현대무용 친구들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저에게 좀 불리할 것 같다. 라고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 현대무용처럼 보여도 나는 한국무용 호흡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따라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대화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대화를 안 했을 때는 저는 그 선생님이 그냥 그런 거를 기준을 삼지 않고 하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셨던 것 같더라고요. 나름의 기준이 있게 움직여졌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나마 뭔가 한국무용의 호흡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창작무용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한국무용의 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뭔가 서양 무용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자 한국 무용의 약간 깊은 호흡과 이어지는 둥근 호흡, 약간 이런 걸 넣어서 차별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댓글 주시는 거 보고 좀 놀라기도 했어요. 뭔가 화려한 테크닉을 보시는 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렇게 되게 심도 깊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아, 그래도 한국 무용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무용 대중화가 꿈이었던 사람이어서 대학교 때부터 바로 한국무용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왜냐면은 전공자인 저도 대중들은 전통이 아닌 창작을 훨씬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상장무용 위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가르치려고 가면은 이미 오신 분들은 한국무용에 대해 애정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전통을 훨씬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전통이 좀 더 유행하면 좋겠고 한국무용의 호흡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전통에 대한 일반 대중들이 붐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공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분명히 창작을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거든요.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전통을 달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우리의 문화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무용이 현대화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는 관심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무용 공연을 가면은 사실 무용가가 전부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무용수의 지인이던가요. 스테이지 파이터가 끝나도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좀 띄워두신 분들의 무용수들의 공연은
매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외의 공연들은 자리가 여전히 널널하고 여전히 무용과들의, 무용 전공생들의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뭔가 딱히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정말 많이 첨부가 돼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너무 다들 천사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 리뷰가 아닌 것들에 대한 거는 혹시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너의 이야기는 안 궁금해. 난 리뷰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부러 끝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만 보실 수 있도록. 근데 거의 다들 봐주시나 봐요, 끝까지. 감사 인사나 제가 이제 질문 같은 걸 하는 영상들은 댓글로 피드백도 주시고 아니면 좋아요 수가 올라가거나 구독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영상을 오늘은 좀 쉬어가려고 했는데 구독을 너무 많은 분들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도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어가지 않고 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무용가와 스테이지 파이터 리뷰가 궁금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